그 다음에 그 지방의회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반으로 가져서 54페이지 2반. 한 2시간 하니까 힘들죠. 예, 힘들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치? 이런 게 보면. 근데 이런 거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과정에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2반을 보시면 아까 원칙 예외 그 2반권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번호가 2번에 보시면 주민의 2반 제한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있네요. 제한. 자, 제한은 주민이 건의를 할 때 주민이 행정청한테, 우리 주민은 민간인이죠. 우리 민간인이 행정청한테 뭐 좀 해주세요. 이건 제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급관청이 상급관청한테 뭐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요청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 제한이란 말하고 나중에 이제 요청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구별을 해드릴 건데, 지금은 주민은 민간인이죠. 행정관청한테 가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원래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입안은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근데 주민은 입안권자한테 가서 도시관리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제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개정된 게 생겼습니다. 개정된 거. 우리 그 작년도 공부하신 분들은 제안을 2개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를 제안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그 주민의 제안은 그 아래 부분에 점 보세요. 점. 기반시설의 설치입니까? 네, 그게 요거네요. 이 3번 도시관리계 기반시설의 설치 요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시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요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옆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하고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이거는 5번이죠. 네, 5번도 제안할 수 있어요. 네, 5번. 제가 지금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요거하고 5번이 지금 제안할 수 있다. 요게 작년까지 있었던 건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거기 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법정된 개발진흥지구에 관하여, 자, 일단 개발진흥지구라고 돼 있어요. 예,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용도지구. 자,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다시 볼 건데 용도지구라는 게 이게 10종류가 있어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용도지구 10종류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미리 좀 알아두세요. 개발진흥지구. 속으로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규제를 강화할까요? 개발을 예, 진흥하겠다. 개발을 하자.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는 명칭이죠. 예, 가만히 보면 그 명칭 자체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좀 해주십시오. 이거 있죠. 예, 우리 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시오. 이런 거. 우리 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주시오. 이게 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달라는 그런 형태로 아니면 기반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건 3가지래요. 예, 3가지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법정된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 용도지구 중에서 요 개발진흥지구 또 딱 1개만 주민들이 제안서를 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무 이런 걸 하실 때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사무실 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할수록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 제안이라는 걸 일정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야, 우리 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동네가 개발될 수 있단다.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제안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동자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역에다가 새로운 도로 좀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안이 관청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나중 문제고 그 제안서를 내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실제 제안서 어떻게 낼 거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제안에 대한 설명서가 쭉 나온다고.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되게 돼 있어요. 관청이 안 찾아가도 돼요. 오히려 찾아가면 좀 번거롭죠. 공무원들도 바쁜데 그걸 인터넷상에서 보고 그 제안에 대한 걸 확인하고 그래서 제안이 안 받아주면 왜 안 받아주는지 그런 거 보완해서 다시 한번 또 내보고 이렇게 그런 걸 해보는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실무적인 실력이 늘어나시는 거라고요. 이제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좀 알아두셔서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들은 그럼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주민은 아까 우리 여기 입안권자한테 제안할 수 있죠?
기반시설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기반시설에 관해서 그다음에 지구 단위 같은 거에 대해서 지구 단위계 구역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개발지능지구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아직 일단 익숙치 않아도 그냥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용도 지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냈습니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게 좀 맞아요? 틀려요?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입안할 수 있다. 틀리죠. 지가 뭐라고 입안을 해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장난을 치는 거죠. 주민이 입안은 못해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하면 그 아래 그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45일 안에. 그러니까 주민하고 이제 행정관청 사이에서는 주민이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을 받아줄 건지 거절할 건지를 45일 안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지방의회가 의견서 같은 거 내는 건 30일이죠. 아까 이제 우리 그 도시 기본계획 할 때 수립 승인허가 할 때 지방의회가 30일 안에 의견을 내라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지금 어떤 말 하고 싶으냐면 관청끼리는 30일이에요. 관청끼리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건 30일인데 좀 주민이 뭘 요구해서 주민한테 통보하는 거는 이게 45일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에게 이렇게 답변을 통보하고 이런 거는 45일 그런 걸 이제 30일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주민이 제안서를 넣으면 반영 여부 통보는 며칠 안에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에 입안시 첨부 서류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도서나 계획설명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입안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이제 입안권자 확인했고 주민의 입안 제안이라는 제도 있었어요. 제안. 그다음에 첨부 서류 참고로 보시고 그럼 협의 심의를 지나서 결정고시로 가보세요. 결정고시. 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원칙, 시도지사,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 도지사님이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같은 분들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근데 도지사 같은 분들은 이제 시장군수가 결정 신청을 도지사한테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도지사님이 이제 결정 신청을 받아서 지워졌지만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옆에 대도시 같은 분들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또 그 옆에 시장 군수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5번 도시관리계획이죠. 5번 도시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 자기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케이스를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외적 케이스로. 원래는 도지사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본인이 입안한 거를 5번 도시관리계획은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시도의사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대도시하고 시장군수란 말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도지사한테 좋은 일이 됐어요? 안 좋은 일이 됐어요? 안 좋아. 도지사의 권한을 좀 빼가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수원시가 대도시였죠. 도지사한테 결정을 원래 받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수원시 같은 대도시는 본인이 반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케이스로 처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이제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통제를 안 받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눈치 볼 게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반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수원이나 성남 같은 때는.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이게 생겼잖아요. 새로 또 이게 시장군수가. 그 시장군수가 5번 도시관리계획인 지구 단위를 자기가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케이스를 추가로 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결정권자에서 예외적으로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님도 결정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해양산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케이스 있었죠? 아까 있었다. 뭐 대표적으로 국토부 장관님 본인이 입안한 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또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도 워낙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이 직접 결정한다.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하시고? 해수부 장관님이. 그럼 이제 그 번호 2번은 뭐예요? 국토부 장관님이나 또는 도지사가 이제 결정을 하면 고시하고 나서 그 특광시군에게 송부한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결정권자가 이제 고시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결정권자가 고시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까?
네. 결정권자가 결정되자마자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니까 결정되면 바로 발표하셔야 돼요. 외부로. 이 고시하는 게 신문에다 게재하는 거예요. 신문에다 게재해서 주민들을 확인하시라고. 그러니까 공고예요, 고시예요. 고시. 아까 비구속적 계획은 공고라는 형태로 발표하는 거고 구속적 계획은 고시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보라는 신문이라든가 공보라는 신문에다가 발표한다.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하고,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은 결정 고시하고 나면 그 내용을 자 송부한다. 자 송부해서 송부 받은 자가 뭘 시켜요? 열람시키는데 열람할 때 기간이 없어요. 이 도시관리계획은 언제나 주민들이 볼 수 있으면 보여주라는 거야. 주민들이 이제 보게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잖아요. 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보자 그러면 항상 볼 수 있게 기간을 30일 이상 두면 안 돼요. 열람기간이 없으셔야 돼요. 그 끝에 기간이 없다라는 표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55페이지 메뉴를 가보세요. 자, 송부를 받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군수가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키는데 열람 기간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하는 열람은 결정고시로부터 30일 이내만 할 수 있다. 자, 그럼 30일 기간이 있다는 거죠. 결정고시로부터 30일 이내만 열람하는 게 아니라 결정고시하고 나서 기간을 두지 않는다.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받는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좀 보자 이렇게 열람 신청을 하면 항상 보여주셔야 돼요. 행정청이. 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인데 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보자고 그랬는데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 국민들이 확인을 해서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안 보여주면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지나치니까 당연히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차가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을 지도로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는 그거를 지도로 보여주는 거래요. 지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지형도면으로 보여줬을 때 주민들이 훨씬 더 이해 가능성이 높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그거를 결정 나온 위치를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는 작업이 지형도면의 고시인데 자 우리 거기서 간단하게 이거 보세요. 지형도면의 작성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입안권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지형도면이라는 그 도면 작업도 해주라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요. 거기 4번에 실효조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는 데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간을 몇 년을 준대요? 2년. 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2년. 그럼 2년 안에 지형도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부로 발표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지형도면 고시까지. 만약에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결정이 되면요. 결정이 서류로 나온다고. 서류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서류가 나왔는데 그 결정된 서류에도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위치가 이렇게 글자로 써 있다고요. 어느 위치 몇 번지 몇 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지형도라는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위치가 요만큼 이렇게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른 데는 도시관리 결정이 안 나오고 여기만 도시관리 결정 나온 지역을 알 수 있다고요. 도면상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형도면 고시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고시를 아니하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앞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행정안청은 애써 만든 도시관리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행정안청은 의무적으로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를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없어지면서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만드셔야 된다고 도시관리계획을. 지형도면 고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안 그러면 행정안청이 낭패를 봐요. 예, 도시관리의 결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효조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안에 해야 되고 그럼 빨리 하면 지형도면을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어요? 예, 있어요. 또 이게 한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이게 지형도면 자체를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2년 안에 지형도면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 계획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도면은 아까 누가 만들었어요? 작성자가. 2반자가. 여기 좀 전에 2반자예요? 결정자예요? 2반자가. 도시관리계획을 2반한 자가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축척은 참고로 보시고요. 축척은 참고로 보시고 그 지형도면이라는 게 이렇게 작성자하고 지형도면을 몇 년 안에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위주로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상태에서요. 잠깐 원문을 좀 볼까요? 원문? 자, 원문을 보면 굉장히 또 내용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자,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1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이 있을 때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그런 상위계획이 있으면 그쪽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자, 2번은 2반이 작성하는 서류는 참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52페이지로 오십시오. 그 왼쪽에 뭐 차등화 위반 이런 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57페이지는 아까 우리 한 거 복습하는 거야. 자, 도시관리계획 2반의 제한이란 말이 있어요. 제한? 네, 아까 우리 한 거네. 주민은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권자에게 가서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를 찾아가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이렇게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생겼죠. 예,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억, 기반시설의 설치, 니은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세 번째가 개발진흥지구입니까? 네, 개발진흥지구. 옆에 보면 뭐 공업이라든가 유통기능인데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디귿번은 2016년 2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우리 시험이 뭐 당연히 이제 그 우리 7월 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효력이 안 생긴 거지만 이제 시행을 바로 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고 그 내용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 내용까지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기반시설, 지구단위,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기억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 양가로 2번 가보시면요. 거기 또 초록색 된 부분을 위주로 좀 봐셔야 되겠죠. 그 45일은 주민이 제안을 하면 제안을 받은 그 관청이 며칠 안에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라.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장이 되면 최대게 75일 정도 이내에서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답변을 주는데 보통 뭐 연장한다는 말은 잘 안 나오고 그냥 보통 45일 정도를 물어봐요. 45일이에요, 30일이에요. 45일. 자, 넘겨보시고 그 옆에 보조단 이런 건 제가 3월달이나 5월달쯤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몰라요. 막 비교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하는데 비교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다 보면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58페이지 6번에 기초조사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뭐 기초조사에서 6번에 양가로 1번 2반을 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의무적인 절차죠? 네, 의무적 절차. 이렇게 딱 의무적 절차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그 기억번에 그 아랫줄에 도시관리계획을 2반 변경할 때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뭐 환경, 교통, 주택 같은 그런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줄 알았는데 조금 내려오니까 그 양가로 이번에 기초조사에 생략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생략 규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이 동그라미 1번부터 오른쪽에 막 9번까지 나가죠. 또 9번은 또 막 기억, 니은 막 갈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 밖에 문제가 있죠. 아,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막 내고 9번은 또 기억, 니은 막 내는데 거기서 숫자 하나 싹 바꿔가지고 그래서 59페이지 맨 끝에 획지 면적을 30% 이내인데 그런 걸 뭐 50% 이내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이런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포기 이렇게. 포기 답을 다 3번 찍으면 돼. 3번 찍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있었잖아요. 한 12문제까지 좀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도에 다 3번 찍으라 했었어요.
그 답이 다 1번에 있었잖아요. 1번. 1, 1, 1, 4. 이게 사람이 진실돼야 된다고. 이게 못하면 저희 다 틀렸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여기 해커스 합격점에 갔더니 저를 만나더니 45점 맞았대, 저 보더니. 45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45점 맞아가지고 고맙대요, 저한테. 그게 진의안의 의사표시죠, 그게? 예, 그게 뭐 의사표시 계약한 건 아니지만 내심의 의사는 뭐예요? 너 때문에 떨어질 뻔했다, 이 자식아 해가지고.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개사법을 90점, 우리 황 선생님이 잘 가르치셔가지고 중개사법 90점 이렇게 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 65점. 그러니까 중개사가 90점 맞고 이거 뭐 65점 맞았으니까 공법 45점 맞아도 합격 점수 나오셨죠. 그래서 저를 보더니 이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꽈락을 안 나오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세 문제만 더 틀리면 꽈락이에요, 그죠? 네가 1번 찍으라는 거 다 여기 3번 찍으라 했었는데 답 이상하게 작년도에는 이 어려운 문제가 111 그다음에 뭐 4, 5 이렇다 3번 다 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틀렸어요. 3번 찍으라 가지고.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게 요즘에 출제위원들이 학원에서 이 강사들이 3번 찍으라고 한다는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답을 3번에다. 올해 제가 굉장히 고민되는데 올해 이 3번을 찍으라고 해야 되지. 1번을 알아서 하라고 할지. 근데 이제 알아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답을 이렇게 따로따로 찍으면 진짜 안 맞고 진짜 로또 번호 안 맞듯이 안 맞는데 이게 하나로 몰아 찍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그 3번 찍으라는 거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3번은 답이 많았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3번 찍었더니 올해처럼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분이 찍은 게 한 2개 맞아도 50점 맞았을 텐데 한 50점 맞아주셔도 좀 어느 정도 면피라고. 근데 45점 맞으면 조금 너무 못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붙긴 붙으셨어요. 붙으면 되니까 뭐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그 기초사회 생략이라는 게 그런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뭐 5% 미만 숫자 같은 거 외우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제가 해드리긴 해드릴 건데 그냥 부담 없이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그 뒤에도 뭐 생략한다 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62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아까 우리 본 거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아까 우리 주민의견은 제가 이제 공청회라고 그랬어요. 공람이라고 그랬어요. 공람이니까 우리 공람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63페이지로 오셔서 그 중간과 아랫부분에 그 박스 밑에 3번이네요. 그죠? 공람이죠? 그거. 그래서 이제 공람이라는 공람 절차는 그 기억본 제목에 공고 및 열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고 및 열람이 이제 두 글자를 이렇게 합쳐지면 공람이 되는 거예요. 공자하고 람자를 따서. 그래서 그거는 그 기억본 제목에서 밑으로 이제 5줄을 내려오시면 그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광시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 일간신문과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위반 내용을 공고합니까? 알리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위반합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준대요. 14일 이상.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주면 보통 7월 1일부터 7월 14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4일 그 기간 안에 관련 서류를 주민들이 열람하고 그 기간 안에 의견까지 내시는 거예요. 15일 되면 의견 못 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의견 제출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주민이 이렇게 열람기간 14일 그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을 하고 제출할 수 있다. 서면으로. 도시관리계획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타당한 의견을 이렇게 서면으로 기재해서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파일 같은 거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직접 내셔도 되고 가셔서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반영 여부 통보 기간 좀 보세요. 주민한테 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 안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통보, 반영 여부의 통보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한 자한테 답변을 통보하게 돼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아까 주민이 제안서를 냈을 때는 주민이 이렇게 제안서를 내면 그때는 45일이죠. 이거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서를 내면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답변을 통보하게 돼 있고 또 주민이 이 절차에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네요. 이런 제안이라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주민이 여기 공람기간 여기 공람할 때 열람기간 14일 요 기간 내 의견 내면 이때는 답변 주는 게 며칠이에요.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말은
주민이 여기 입안하는 절차에서 참여를 2번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참여를 2번 할 수 있다는 거. 주민이 제안 형태로 제안서를 내서 참여할 수도 있고 45일이라는 통보가 있고, 또 주민이 이런 제안을 안 하더라도 자기 땅에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 공고하고 열람할 때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내면 60일 안에 답변이 통보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민이 절차에 2번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위반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도라고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주민이 제안서를 낼 수 있다. 주민이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이해 쪽만 이제 보시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지방이해. 자, 6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양가로 1번에 지방이해 의견 청취. 자, 우리 지방이해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이해도 6가지 도시관리계획 위반 모두 할 때 듣는 게 아니라 1번 용도 지역이나 지구, 자 2번하고 6번은 용도 구역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서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 요렇게. 그 보시면 1번, 2번, 3번, 6번 그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는 거기 그 64페이지 양가로 2번에 거기 의견 청취 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번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있었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1번 도시관리계획. 1번 도시관리계획을 임항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옆에 또는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럼 용도 구역이면 거기 또 뭐예요? 예, 여기 용도 구역이면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그 용도 구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2번과 6번을 다 용도 구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니은번 광역설의 설치 정비 계량입니까? 예, 근데 광역설은 기반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광역설도 기반설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역설도 저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 디귿번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기반설의 설치라고 해서 그 밖에 기반설들이 또 A, B, C 또 쭉 나오죠. 네, 여기 써있는 요런 기반설 하나만 제가 찍어볼게요. 그 F번에 학교 중에 대학교예요, 초중 고등학교예요. 지방의 의견을 듣는 기반설은 대학교 설치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 설치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죠. 대학교 설치할 때만 들으라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 말고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대학교 설치할 때 그럴 때만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을 하시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 안건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교가 어디 생긴지 알 수 있죠. 그럼 미리 땅 사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권한이 있으니까 잘 그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지 잘 감시해야 되는 거라고. 지방의 의원 되시면 이런 권한이 있어요. 요 기반시설 같은 게 그 생기면 그 돈 될 수 있는 게 있죠. 아 거기 보면 그 10원에 뭐 터미널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터미널 같은 거 생기면 그쪽 쪽이 개발되니까 이 땅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의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뭐 땅을 미리 사둬서 돈을 벌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뭐 시민단체가 감시를 하든지 잘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방에는 요런 여기 1번 용도 지역지구, 2번과 6번, 3번에 대해서만 듣는 거니까 요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지방이 의견 듣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결정 절차. 아까 우리 결정 절차,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부터.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대도시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시장군수도 있었어요. 네, 결정권자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3명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예외적으로 뒤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미리 봤어요. 예,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입안한 거,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런 거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하셔야 되고, 그 동그라미 4번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해수부 장관님이, 그 해수부 장관님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와 심의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그 결정하기 전에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라는 게 있었죠.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협의와 심의. 그리고 그 67에 보시면 협의와 심의 절차도 생략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협의와 심의 절차도 생략조항이 있어서 아까 여기서 이쪽에서 기초조사의 생략이라는 거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도 생략조항이 있었죠, 여기. 네, 이런 거랑 이제 유사하게 협의와 심의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협의와 심의 절차에도
뭐 경미한상 이럴 때는 이런 생략 규정 같은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략 규정이 있다 이렇게. 기초조사에 생략 규정이 있었고 주민의견 청구제 생략 규정이 있었고 협의와 심의에도 대표적으로 생략 규정이 있음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가보시면 자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효력. 자 거기 6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을 좀 보세요. 양가로 4번 보시면 자 그 아까 제가 결정권자가 고시까지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바로 지체 없이 고시하게 돼 있어요. 주민들한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알리는 작업. 그거 한번 읽어보죠. 거기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68페이지에. 자 1번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는 자,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나면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시도의사는 그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바로 고시까지 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님은 서류를 특광시 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에게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 과정. 네. 근데 우리 여기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있고 그 시도의사도 있었죠. 근데 거기서 대도시하고 시장군수도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거기 그 양가로 5번에 그 시장군수에 대한 준용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장군수의 그 준용 규정도 그 위에 그 시도지사라는 말을 시장군수로 바꿔서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엄밀하게 봤을 때 양가로 4번에 그 동그라미 1번에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님이 있었죠. 그럼 그 옆에 시도의사가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돼요. 대도시도 있어야 되고 시장군수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대도시하고 시장군수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권자에서. 왜 그러냐면 그 양가로 5번으로 내려오시면 거기 시장, 대도시를 포함한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도 위에 양가로 1번부터 4번 규정을 뭐 하겠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할 때도 양가로 1번부터 4번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밑에 있으니까 그거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 시도지사 옆에 대도시나 시장군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그 열람기간은 따로 없었죠. 네,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를 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그 이 효력 발생일이라는 게 있고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네. 그 일단 그 뒤에 가보시면 68페이지를 먼저 보죠. 68페이지.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도시관리계획이 다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아까 지형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형도면 발표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효력 발생일이라는 게 있어요. 효력 발생일. 자, 도시관리계획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죠. 그러면 결정 고시일부터예요? 고시일 다음 날부터일까? 효력 발생일이. 고시일이에요? 고시일 다음 날이에요? 고시일로부터 5일 후예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이라는 걸 고시한 날 효력 발생일이 딱 묶여 있어요. 자, 이 말은 도시관리계획이 행정청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나왔더라도 아직 효력 발생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왔다고 발표가 나와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생기냐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지형도면을 따로 만들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이것도 고시고 요 앞에 있는 것도 고시예요. 요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서류를 외부로 알려주는 고시고 요거는 지형도면이라는 지도를 보여주는 고시라고요.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라는 걸 했을 때 효력 발생일이 된대요. 자, 이게 과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일 후였었어. 5일 후. 5일 후면 무조건 효력 발생했었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앞으로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야지만. 그러면 보세요. 지형도면 고시를 1년 뒤에 할 수도 있어요. 행정청이 일부러 시기를 조정하려고. 네.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우리 4월 13일 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바로 고시하기보다는 선거 뒤에 할 가능성이 있죠.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침해하는 거는 이제 선거 뒤로 미루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미리 했다가 주민들 의견이 국민들이 정서가 안 좋아지면 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 이제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 지형도면의 고시라는 것을 했을 때 효력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교재가.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생기냐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야. 이렇게 효력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까지 기다렸다가 효력 발생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안 하면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 그 기한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만 하면 효력은 바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면요. 최대한 빨리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자마자 지형도면 고시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예, 그러면 결정 고시일 날 동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2년 안에 하는 거니까 최대로 빨리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하면서 지형도면 고시를 동시에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결정 고시를 즉시 발생할 수도 있고 하루 늦게 고시하면 하루 늦게 효력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자,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먼저 하던 공사가 있었대요. 자, 거기 2번에 보시면 원칙을 보세요.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두 줄 내려와서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이제 기득권의 보호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시간이 쭉 가는데요. 자, 여기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게 새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나왔대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겁니까? 새로운 규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들어가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기존 공사 여기서부터 시작했대요. 기존 공사. 그럼 기존 공사를 쭉 하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금 만난 겁니까? 네, 그러면 기존 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네, 공사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도시관리 결정되기 전에 먼저 하던 공사니까 기존 공사나 기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만났더라도 도시관리 결정하고 방해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기존 공사를 계속 하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아니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래요. 자, 거기 밑에 예외 좀 보세요. 자, 이게 결론이 3개월 안에 신고해야지만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맨 위에 2번에 양가로 1번에 양가로 2번.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을 때. 자, 읽어보죠.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3개월 안에 자, 특광시군수한테 신고를 해야지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원칙은 그냥 계속하는 건데 별도의 허가나 신고라는 걸 따로 안 받고 자, 원칙은요. 여기 빨간색.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도 기존 빨간색 공사는 그냥 계속할 수 있어요? 그냥? 네, 그냥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도시관리 결정이 뭐가 들어왔을 때는 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자, 이런 거를 정했을 때는 자, 수산자원이나 시가조정구역이 예, 지정되는 결정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 공사를 하다가 도시관리 결정 들어오고 나서 공사를 계속할 때 어떻게 하지? 3개월 안에 네,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신고를 안 하고 계속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은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그냥 계속하는 거고 지금 시가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들어오는 결정이 있었을 때는 기존 공사를 계속하는 건 계속하는 건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라는 거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효력 발생일은 언제예요? 예,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렇게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먼저 하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어요? 예, 원칙도 계속할 수 있고 예외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계속하는 거는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지만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 보호니까. 기존 공사는 계속할 수 있는데 원칙은 그냥 계속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시가나 수산자원보호 우격이 들어왔을 때는 3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지형도면고시라는 게 따로 있었죠. 아까 우리 본 거. 그럼 지형도면고시라는 거를 그 제목 정도로 보죠. 작성자가 누구예요? 작성자. 이반권자니까 원칙이 그 특별시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반권자 중에 원칙이니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님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직접 지형도면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뒤에 가보시면 뭐 지형도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실효 조항이 중간에 있죠. 실효? 실효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 그 2년 돼 있죠. 그래서 2년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번에 보시면 5년마다 재검토해라 이런 규정도 있었죠. 이렇게 지금 뭘 배웠는지 아시겠어요? 네, 정신이 없는데 뒤에 문제 한번 보죠. 문제를 보시면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져. 일단 거기 그 72페이지 보시면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먼저 한번 해보죠. 이제 틀린 거 일단 뭐 아는 문장도 있고 모르는 문장도 있을 텐데, 자,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이반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었다. 맞죠?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입안하는 게 아니라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 시가와 우리 금방 본 거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까 시가조정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허가받아 공사를 하다가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죠. 네, 기존 공사를 계속할 때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을 때 이미 허가를 받아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존에 무슨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시가조정구역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허가를 받아야지만 공사를 계속한다. 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것 같은데. 네,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 점수가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우리 국가계획 관련돼서 장관님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장관님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정권자 중에 장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자. 그래서 요 문장은 지금 결정권자를 물어본 거고 2번 지문은 기득권 보호를 물어본 거고 1번 지문은 제한을 물어본 거고. 이렇게. 그 다음 우리 공원 녹지 유원지는 이게 기반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기반시설 중에 이게 공간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간시설. 그래서 얘네들이 기반시설이니까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속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3번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다 이게 공간시설인 도로나 공원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라고요.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 녹지는 기반시설이므로 그거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하는 거죠. 3번 도시관리계획. 자, 5번은 이게 아까 주민의견 청취를 생각하는 사유예요. 이렇게 5번 지문처럼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조항 아까 여러 개 있었다고 했었죠. 네, 그 중에 도시적 축소 이런 거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주민의견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모르겠다. 네, 아직까지는 좀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그 정도 내용들로 기출문제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4장을 4절을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 보세요. 5절. 네. 자, 5절에 가보시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5절도 지금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이죠. 아까 우리 4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입안돼서 결정되는 과정을 본 거예요. 절차. 5절에서는 야 이게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땅주인들이 이제 어떤 규제를 받는지, 땅주인들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도 배울 거고. 그러면 이제 6절은 뭔가요? 6절? 그 5절이 좀 내용이 길어요. 6절은 좀 한참 뒤로 가셔야 되는데 6절은 129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도시계획설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설. 네, 이거 좀 미리 좀 볼게요. 자, 도시계획설은 결국에는 기반설이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일단 군자 떼고 읽으세요. 자, 거기 지금 그 6절에 그 01번에 1번 좀 보세요. 도시계획설의 의. 도시계획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음 기반설 밑에 써있는 게 다 기반설인데 그 7종류.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야,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결정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결정된 이후부터는 이걸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써 있는 것들을 처음에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도로나 철도, 뭐 공항이라든가 광장, 녹지 이런 것들을 딱 처음에는 기반시설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결국에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결국엔 6절은 요게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6절하고 7절은 다 3번 도시관리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1번, 2번 했고 나서 6절에서 도시계획시설, 7절도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또 조금 넘겨보세요. 다음 주에 다 우리 할 거니까 미리미리 한번 좀 제목 정도만 좀 보시자고 이렇게. 7절은 139에 있습니까? 있죠? 네,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사업하는 순서, 그 도시계획 시설사업인 시설사업을 어떤 순서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건가. 그런 순서 이제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이제 8절로 가볼까요? 쭉쭉 넘겨보세요. 네, 8절은 과감하게 넘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61페이지 보시면 8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는 지금 여기 5번 도시관리계획이네. 5번 도시관리계획. 그럼 왜 4번은 왜 건너뛰었을까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이 정비사업 부분은 따로 법이 있죠. 네, 우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우리 5주차 때 도시개발법, 6주차 때 정의법을 따로 배우잖아요. 얘네들은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계획법 내에서 절로 설명을 안 하고 별도로 법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분가를 시켜버렸어요. 국토계획법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법, 정의법을 만들어서 얘는 5주차 때, 얘는 6주차 때 따로 배우신다고요. 요 두 가지 사업이 각각 6문제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이쪽 사업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따로 이건 건너뛰고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시면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8절까지가 다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더 보시죠. 우리 조금 더 보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